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특수수상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 저번 영상까지 해서 이제 단면도, 특수수상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면도에 대한 얘기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특수수상법에 대해서 간간히 알아볼 건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바로 부분투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정리된 쪽에 보면 KS 규격에서 이렇게 부분투상도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 물론 이제 넘버링은 실제 KS 규격하고 다릅니다. 꼭 KS 규격하고 맞춘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전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에 이어서 이제 번호를 매긴 거고요. 실제 정의되어 있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경우 그 일부분만, 필요 부분만 부분투상도로서 표시한다. 이 경우에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를 파단선으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단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선 종류 설명드린 거에서 파단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가는 자유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직선 형태로 돼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요렇게 여기서 이제 요렇게죠. 요렇게 이제 중간에 지그재그 표시가 간간히 들어가 있는 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잘린 부분을. 그리고 이제 명확한 경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명확한 경우에는 파단선을 생략하여도 좋다. 즉 파단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적용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단, 그러니까 부분만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어떤 경우냐?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본체류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면도가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했듯이 삼면도가 필요 없이 그냥 이면도만 필요할 때도 있고 일면도만 필요할 때도 있다. 일면도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면도로 살짝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면도로 이제 거의 다 표현되긴 하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요 필렛 부분. 요 필렛 부분은 당연히 이제 요 정면도에도 표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측면도에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혹은 이제 저면도. 근데 이 필렛 부분이 요 바닥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이걸 평면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면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해서 이제 전 저면도를 남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바닥은 하부에 있는 거고 하부에 가까운 쪽에 있는 투성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설계자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굳이 하면을 쓰는 거에도 굳이 난 평면도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분도 설계자분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이 필렛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필요 없냐? 여기 원통,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원통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서 원통에 대한 형태가 전부 다 깊이라든가 아니면 원의 직경이라든가 전부 다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리브는 어떻게 되느냐? 리브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리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 단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굳이 평면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리브도 굳이 부분 단면을 사용을 한다면 굳이 다 이렇게 표현될 필요 없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회전 단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는 형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리브에 대한 형태는 정면도와 우측면도만 가지고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의상 좀 친절하게 표현해준다면 이렇게 회전 단면을 도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부에로 뚫려 있는 구멍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우측면도에서도 도시가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리브 위쪽으로는 다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홀 뚫려 있는 거, 나사 여유구멍 뚫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살짝 돌출되어 있는 돌기입 부분에 있는 직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에 충분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건 요거 하나다. 실제 실무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실무에서는 부분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면 공간이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이제 배치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 부분투상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부분투상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싫어해요. 작업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작업자한테 욕먹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그려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격증에서 이제 치수기 팔 때는 굳이 이 원의 직경을, 이 구멍의 직경을 정면도 또는 이제 우측면도에 단면을 쳐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보이는 곳에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치수 기입 쪽에서 얘기 한번 나올 건데 어떤 치수를 할 때는 그 구성 전체가 전부 다 보이는 곳에다 해주는 게 가장 치수 기입을 잘한 거예요. 치수 기입 기준으로 하자면. 그렇다면은 이 구멍 4개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평면도 또는 저면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수가 여기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없애고 그냥 여기서 빼고 이제 요 구멍에 대한 치수를 요쪽에서 뺀다라고 한다면 실무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치수 기입을 친절하지 못하게 한 경우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가공자 작업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전산경 기재도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사분 중에서 가공의 성향이 특히 강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할 때 이제 한쪽 끝에서부터 치수가 나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이게 잘못됐다. 가공자를 위해서는 한쪽 끝에서 치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부분도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한다면 이렇게 구멍의 배열이 전부 다 나와 있는 쪽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것. 즉 이 구멍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정면도에서 기입하거나 아니면 평면도에다 기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전체 배열이 다 보일 수 있게 여기서 여기 이제 좌우 간격, 그다음에 상하 간격, 그다음에 좌우 간격을 모두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작업자를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 준 치수 기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태클을 걸지 않는다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가공 성향이 너무 짙은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가공 작업자를 배려한다면 이제 이쪽에서 홀간거리라든가 그런 걸 치수 기입하는 게 더 옳은 건데 굳이 그쪽에서는 태클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의아해요.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제도 기능사에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이제 3면도를 이렇게 다 사용을 해버리면 도면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의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 일품 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1대1로만 제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전산응용 기제도 기능사나 그런 이제 자격시험을 볼 때는 일단 도면의 구성을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분도라든가 저런 것들을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도면 공간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실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분 투상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작업자한테 뭐 욕을 먹더라도 뭐 작업자가 뭐라고 한다면 도면 양식 공간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도 같은 걸 사용하는 거를 실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유념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 거의 1품, 그러니까 하나의 폼, 1폼에 1도 무조건 하나의 도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요 부분은 요새는 대부분입니다. 요새 이제 하나의 폼에다가 이제 4개의 부품을 다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이제 무식한 행위는 요새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좀 이제 요새 도면 추세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분 투상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결국은 이제 요 필렛 부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 4개의 귀퉁이 중에 이제 한 군데만 사용을 하면 돼요. 한 군데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논란이 좀 많은 게 이걸 여기 걸 사용할 거야? 여기 걸 사용할 거야? 여기 걸 사용할 거야? 여기 걸 사용할 거야? 어디 걸 사용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케이스 규격을 뒤져봤을 때는 어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잘 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규격을 제대로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딜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제도 기능사 답안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실무에 돌아다니고 있는 도면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둘 중 하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형태의 사용을 하면 이제 여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를 사용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도면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배치를 했잖아요. 어차피 이제 우측면도하고 좌측면도는 똑같이 생겼는데 굳이 이제 우측면도를 쓴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측면도를 안 쓰고 아니야 난 좌측면도를 쓸 거야 라고 하면 반대가 됩니다. 좌측면도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이제 가장 논란이 큰 거는 이제 여기를 쓸 거냐 여기 위쪽을 쓸 거냐 아래쪽을 쓸 거냐 같은 방향인데 그건데
이제 이게 설계자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 쪽에 있는 형상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요 모서리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이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제 필렛이 뭐냐면 얘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서 전개를 한 거니까 가장 가까운 면에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부분도로 삼는 게 맞아. 부분 투상도로 삼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를 끊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르게 되면 요거면 따로 분리할게요. 카피로. 자, 얘를 좀 무브로 옮겨 놓고 분리를 하겠습니다. 카피로 CO. 여기만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분으로 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형상이 계속되는데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을 이제 파단선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단선으로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 자유곡선을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그재그 선을 쓰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그재그 선은 기본적인 해치의 그 패턴에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해치 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찾거나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 이게 권장이 드리지 않고 그냥 가장 속편한 건 자유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을 사용을 하죠. SPL 엔터. 자, 여기서 이제 적절한 위치, 이제 요쪽 형상을 전체로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잡아주는데 이때 이제 근처점을 잡아야 되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니얼리스트 근처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선에 딱 붙여주죠. 그리고 이제 직교를 끄고 자유곡선으로 지그, 재그, 지그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붙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NEA 니얼리스트의 단축키가 저거죠. NEA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딱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르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파단선, 자유곡선인 건 맞는데 자유곡선에서 뭐 가는 선이죠. 네, 가는 선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선택하고 자, 도면층에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죠. 가는 실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단선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얘를 이제 굳이 이제 요 왼쪽 거를 사용을 하고 오른쪽 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전개할 때 요 파단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형상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딱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어져 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구성할 때 습관이 뭐냐면 도면 그리는 사람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어딘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는 가면은 그쪽에 뭔가 있어야 돼요. 즉 이쪽으로 가서 대각선 방향에 가면 뭐가 있다? 이 도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측면도가 존재를 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파단이고 도면이 계속 돼야 되는데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도면이 여기서 끝나. 파단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단에서 도면이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단에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어떤 형체가 계속 있다라는 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도면이 끝나지 않고 이 도면에 대한 투상 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느낌인데 거기를 끝으로 삼는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취하는 게 뭐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용을 하면 여기 다시 한번 이제 SPL 해줘야겠죠. SPL. 그래서 NEA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처점에서 하나 잡아주고 자 자유곡선으로 Shift 눌러서 직교 꺼주고 이제 이렇게 지그 재그 뭐 지그 그다음에 다시 한번 NEA 해서 끝에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엔터 끝내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고 MA 이렇게 해서 가는 이제 자유곡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구성을 해야지 여기 형상이 안 끝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이 도면이 계속 된다. 다른 형상이 있다. 다른 뷰가 있다. 그래서 도면의 끝단 도면이 끝나는 끝단을 딱딱 직선 형태로 끝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이면 가까이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전개를 했던 얘가 가까이 있는 쪽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끝나는 쪽이 이렇게 파단으로 되게 되면 이제 이 도면이 마치 끝나지 않는 이 도면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도면이 끝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끝나는 느낌이 들으려면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완전히 끝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좌측면도를 사용을 했다. 내가 우측면도가 아니고 만약에 좌측면도를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반대.
요렇게 구성이 돼야 여기가 이제 파단선으로 아직 끝나지 않고 그쪽에 대각 방향으로 가면 다른 면도가 있다. 같은 도면. 이 도면이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도면에 끝나는 건 이 영상에 이제 이쪽에서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부분도를 사용을 할 땐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부분도를 사용을 할 땐 부분도 끝난 파단 쪽에 가면 반드시 같은 부품에 다른 뷰가 있어주는 쪽으로 파단을 끊어주는 게 맞다. 물론 이쪽으로 가서 뭐 우측면도 이 도면이 이제 정면도만 필요하고 정면도로 이제 모든 형상의 표현이 끝나고 나머진 다 파단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다른 뷰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대각 방향에라도, 파단의 대각 방향에라도 다른 뷰가 있게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이제 실기 교재들을 사보면 거의 대부분 이 형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이제 굳이 이제 이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기준에서 굳이 이제 여기랑 가깝지도 않고 멀리 있는 이 파단을 사용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파단선 있는 쪽에서 다른 뷰가, 같은 부품에 다른 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따지는 거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왜 꼭 저기를 사용을 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거를 이제 어디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감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제가 채점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로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겠는데, 이렇게 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빈 공간, 그러니까 이 형상이 없는 빈 공간이 어디 생겨요? 여기에 생겨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리입니다. 공간 활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원래 제가 했던 대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치수 적당히 빼고 여기 남는 공간, 여기는 공간 활용이 됩니다. 이런 이제 공간 활용적인 이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공간 활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해도 공간 활용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란이 좀 심하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강사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KS 규격에는 명확히 정의된 부분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권장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 끝나는 부분에서 딱 끝날 수 있게 완전히 끝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 기준은 이 파단선이 있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따라가면 같은 부품에 다른 뷰가 그쪽에 있어줘야 된다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꼭 이렇게 여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여러분들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도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부품 중에 이제 부분도가 굳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또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파져 있는 키오메 형상을 빼고는 지금 보면 이제 얘를 정면도로 본다고 한다면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고, 이제 여기 이제 키홈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 상부든 하부든 굳이 요 부분만 더 필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형체를 전부 다 그린다라는 건 솔직히 낭비다, 공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평면도 이제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건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확한 경우 파단선으로 나타낸다, 다만 명확한 경우에는 파단선을 생략해도 좋다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완전한 대칭 형태가 아니고 이제 비대칭, 요런 경우는 파단선 생성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도 끊어주고 이쪽도 끊어주잖아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끊어주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축의 형태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다 파단선을 그려주는데, 일반적으로 그려주는 게 다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려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여기서 가면은 이쪽의 형태가 명확하니까 여기서 끊어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대충 이제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분도를 표시하고 이 잘린 부분에 파단선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명확한 경우,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명확한 경우 파단선을 생략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축의 형태로 갔을 때는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제 요 하부 정면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굳이 파단선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제 도면을 봤을 때 여기 파단선 안 그리는 경우는 되게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강사님들도 항상 부분도를 쓰면 파단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직경이 다른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파단선을 그려주는 게 좋은데, 이쪽으로 이제 직경이 쭉 일직선으로 쭉 끝까지 이제 같은 직경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이쪽 뒤쪽의 형상은 굳이 이제 파단선을 그려주지 않아도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파단선을 그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면도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대한 형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놓여지는 구성 자체가 이제 같은 위치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해서는 이제 여기 솔직히 말하면 파단선을 굳이 안 그려도 된다. 근데 저기에서 파단선을 안 그리는 분도 실무에서도 드물게 봤어요. 드물게,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상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 파단선을 그려주기는 합니다. 근데 파단선을 생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형상에서는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의 답은 이걸 부분도를 사용을 하진 않죠. 부분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부분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공간 효율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투상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혹시 이제 부분도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저게 감점받을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강사님들 잘 가르칠 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게 하는 방법이 이제 요 뒤에서 배울 건데, 그게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이제 이걸 쓰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르치는 강사님들 중에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얘가 조금 그 방법보다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그렇게 공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걸 감점을 잡는다, 이렇게 전개했다고 감점을 잡는다, 그러면 그분도 도면을 그릴 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정답을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물론 저도 권장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 효율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실무는 이렇게 그리시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욕먹어요. 그냥 실무는 이게 어차피 좌우로 축 같은 경우는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윗공간은 남아요. 분명히 요거 하나가 들어갈 만한 윗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실무는 이거 다 그립니다. 저렇게 다 안 그려놓으면 욕해요. 작업자분들이. 뭐 하는 거냐고. 왜 이쪽을 굳이 이렇게 생략을 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생각하게 만드냐고. 일차적으로 이제 생산 작업자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생산 작업자가 어떤 이제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좋은 거는 전체 형상을 모두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산 작업자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저 1폼 1도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폼에 이제 하나의 도면을 넣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 축에서 상부 공간이 모자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그냥 이대로 다 그려준다. 굳이 실무에서 요거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그려주면 오히려 욕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제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줄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부분 투상도로 여기를 처리해버리면 공간 효율성이 어차피 요 가운데 죽은 자리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얘보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시험 관련해서 이제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여기서 부분 투상도를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간 효율성이 여전히 별로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통째로 놓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안 쓴다. 뭐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 투상도를 쓸 부분은 여기 이제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고요. 얘도 이제 부분 투상도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부분 투상도다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 요 부분 투상도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부분의 형상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파단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파단선이 이제 끝나는 파단선의 위치, 그러니까 어느 쪽을 자를 거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파단선이 있는 쪽에는 그쪽으로 가면 같은 부품의 다른 면도가 존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파단의 상부라든가 아니면 파단되어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왼쪽이 파단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오른쪽이 파단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측 면도가 존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측 반대로 이제 좌측 면도를 썼다 그러면 이게 반대쪽을 사용을 해서 파단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얘가 뒤집어진 형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제 이 방식이다. 근데 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저걸로 했을 때 감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최종관이라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에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케이스 규격 상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들이 채용하고 있는 제가 권장드리는 이 방식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실무를 뛰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요 반대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크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관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요 중간에 요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죽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데서 딱 끝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남으니까 여기다가 뭐 주소를 더 적어준다든가 뭐 공간 활용의 용도가 활용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좌우 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적합하다. 공간 활용을 생각을 해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요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여기 키워음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부분도로 표현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분도에 반드시 파단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파단의 형태가 되게 지금 여기 보이는 축같이 단순한 경우는 그 안쪽의 형태들이 명확하고 이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단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개를 해줄 수 있다. 꼭 파단선을 써야 된다. 써야지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KS 규격 상에서도 정확하게 파단선을 생략하여도 좋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웬만하면 파단선을 딱 그려준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실무든 자격증 시험이든. 웬만하면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제 파단선을 그려주는 걸 권장을 해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이 명확하다라는 말 자체가 설계자의 판단에 주관에 의해서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분 투상도를 얘기했는데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이 부분 투상도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칭 도형의 생략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칭도라고 부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